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일본 슈퍼컵 해외 축구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스와 위트레흐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헤라클레스입니다. 강등 마지노선에서 분투 중인 중하위 전력이죠. 직전 아약스와의 격돌에서는 무기력한 완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일 라운드 고 어헤드와의 승부가 중요한 복귀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날 무려 20회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중 8회는 일선 시어휘스의 몫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선으로의 볼 공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은 일말의 긍정 요소로 봐도 무방한데요. 시어휘스가 기복의 끝판왕이긴 하나 그래도 단기 페이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토레, 드리블러 바사키 코글루, 라우르센 등 일부 개인 전술을 갖춘 옵션들도 존재하죠. 최소한의 만회 득점 가능성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라인의 질감은 꽤나 거친데요. 삼선 키요모우츠 조글루의 경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진출까지 노릴 수 있는 옵션으로 분류되지만 수비 전원 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나쁜 클럽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렌트만큼은 집중력이 꽤 좋으나 수비 전체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시점에서 렌트의 분전이 큰 영향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이들이 허용한 최근 13실점 중 10실점이 후반 실점일 정도로 뒷심 부재가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운영 노련미가 뛰어난 위트레흐트와의 격돌은 이들에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 페이스가 저하가 미칠 파장은 꽤 클 수 있겠고요. 멀티 실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장 정보는요. 아자우이 플루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그 7위의 위트레흐트입니다. 무려 8명의 주전급 자원들이 이탈 예정인데요. 부상 전력들이 많았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요. 최근 2연승이 돋보입니다. 언급한 두 경기 모두 3골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대체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하위권과의 격돌이었으나 그럼에도 밀도 높은 수비 블록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일정에서 만날 헤라클레스는 사실상 양파 껍질 같은 각계 격파가 가능한 질 낮은 수비 블록을 약점으로 노출 중입니다. 이들에게는 앞선 일정들 대비 더 유익한 환경일 수 있겠는데요. 부상 옵션들이 대거 발생한 어수선한 시국입니다. 하케 감독은 꽤 모험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발이 느린 공격수 도우비카스를 우측 측면으로 돌려 세운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성공적인 시도였습니다. 우측 측면에 배치됐던 두 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는 주연급 역량을 발휘 중인데 이러한 조치로 마히, 제로톱, 구스타프손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단기 페이스가 오히려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헤라클레스의 수비 블록 정도는 큰 문제 없이 도려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올 시즌 위틀레흐트의 슈팅 허용 빈도는 경기당 10.5회 수준이고요. 고효율의 공격 플랜뿐만 아니라 견고한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비 블록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슈팅 헌납 상황 자체를 면하고 있죠. 단, 개인 전술 능력이 좋은 드리블러를 억제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데 발메르담은 수비보다는 공격 전개 시에 빛나는 풀백이고 20세 코스트는 경험이 워낙 적은 신예입니다. 좌측 후방에서 몇몇 문제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인데요. 주력 우측 풀백 테르 아베스트, 주력 좌측 풀백 자그레가 모두 결장한다는 점도 다소간에 아쉬운 점입니다. 실점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는 마는 게 좋겠습니다. 결장 정보는요. 반더스트릭, 자그레, 테르 아베스트, 생 야고, 마에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틀레흐트는 네덜란드산 종합병원으로 봐도 될 정도로 부상 이탈 전력이 많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로만 무려 8인의 주력 자원들이 이탈한 상태죠.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케 감독은 여러 변화들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향후 운영의 힌트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죠. 결집력이 흐트러진 헤라클레스가 홈 성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패 2.5 오버 배팅이 옳고요. 단 플러스 1 핸디캡 배팅은 지양해야 옳겠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만회 득점 가능성도 적지 않고 위틀레흐트의 대량 득점 가능성도 확실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은 라이프치히와 쾰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7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원정 일정에서 3대2로 분패를 당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특유의 1차 압박,
빠른 공격 전개에 여러 차례 당했으나 비슷한 방식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후방을 공략하며 재미를 봤죠. 사실상 힘 대 힘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했을 정도입니다. 유독 크로스 상황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앞선 바이에른 뮌헨과의 격돌에서도 득점 취소된 한 골을 포함 합산 3골을 측면 크로스 높이 싸움에서 허용했습니다. 그바르디올의 멀티 능력, 기초 빌드업 능력은 일품이지만 수비 본연의 능력은 확실히 뒤처지죠. 그렇다고 거구 5업안의 대응 범위가 폭넓은 편도 아닙니다. 쾰른의 단편적인 롱볼, 높이 싸움 역량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을진 의문이고요.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바 등 간판 일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최상은 아닌데요. 하지만 올 시즌 최고의 크랙, 은쿤쿠, 앙헬리뇨, 올모, 소보슬라이 등 빛나는 2, 3선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측면을 경유하는 다이렉트성 공격 패턴에 특화되어 있죠. 쾰른의 측 후방에서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할슈텐 베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6위의 쾰른입니다. 12월 이후부터 확실히 페이스가 좋습니다. 어디서든 수적 우세를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이는 바움가르틀 감독 특유의 컬러가 묻은 대목이기도 하죠. 특유의 4-1-3-2 시스템 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외한 자녀 5인이 동시다발적으로 PK 박스로 침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수비 라인이 잘 정돈된 전력에게도 골치 아픕니다.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쏠려있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는 효율이 좋을 수 있죠. 득점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바움가르틀 감독이 제시한 빅앤 스몰 조합, 모데스테엔, 틸만 조합은 성공적인 편입니다. 이들 간 합은 직전 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라이프치히의 높이 싸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타겟형 1선 모데스테가 취할 이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질적으로 수싸움 능력은 라이프치히보다 뒤처집니다. 바움가르틀 감독의 수싸움 능력도 라이프치히의 테데스코 감독에 비한다면 한 수 아래죠. 사실상 원툴 위주의 일방향적인 운영 방침으로는 한계가 명확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홈 데뷔 원정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도 잦았죠. 상대의 강력한 1차 압박을 털어낼 만한 수비 노련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실점 가능성은 잔존합니다. 결장자는요, 비드라 하우트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2.5 오버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현 시점의 쾰른은 경제적이면서도 고효율의 운영 방침을 갖추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라이프치히는 좌우 측면 배후 공간에서의 문제를 안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량 득점이 연출될 만한 환경인데요. 라이프치히가 대체로 쾰른을 상대로 고전해왔다는 점도 참작해야 할 요소죠. 우선적으로는 오버에 집중하고 무승부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쪽으로 플랜을 설계해봅시다. 다음은 PSG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니스와의 컵 일정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패배했으나 이후 릴과의 원정 승부에서 대량 득점을 통한 완승을 취했습니다. 리그 14경기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페이스는 좋은데요. 이미 리그 2위 마르세유와의 승점이 13점으로 벌어진 시점입니다. 다음 일정이 챔스 16강 1차 전임을 고려한다면 본 일정은 가급적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치르는 것이 관건인데요. 로테이션 기용이 확실시됩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 하필 파레데스가 내전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의 변수는 아니겠으나 다음 일정이 변수일 것인데요. 여기에 이카르디, 라모스, 바이날듬도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죠. 상황에 따라 메시, 음바페, 디마리아 정도는 90분 중 일부를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언급한 옵션들의 단기 페이스는 꽤 괜찮은 편인데 득점이 불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주어진 핸디캡을 극복할 정도의 화끈한 화력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상 전력의 약 85% 수준의 대응 태세를 기대하는 편이 옳겠죠.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신예 미셸 레텔리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다만 로테이션급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옵션들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메시, 캐러, 드락슬러, 베라티를 따로 분류하여 정밀한 별도의 훈련 세션을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적어도 언급한 옵션들은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장자 선수는요. 파레데스, 레텔리어, 디마리아, 에레카, 이카르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5위의 스타드 렌입니다.
낭시와의 컵 일정 패배 이후 줄곧 페이스가 나쁩니다. 보르도를 상대로 대량 득점 완승을 취했고 브레스트와의 홈 격돌에서도 승리했으나 대체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 거둔 성과라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습니다. 올 시즌 역시도 명확한 한계에 봉착해 있는데요. 바로 지나칠 정도로 뒤떨어지는 원정 성적이 문제입니다. 올 시즌 상위 14개 클럽을 상대로 한 원정 6경기에서는 1무 5패를 기록했으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는 단 1회도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상위 전력과의 승부에서는 필요 이상의 적극적인 운영 플랜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마틴, 산타마리아, 마예르 등 코어 조직이 PSG의 네트워크를 과부하 없이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악재는 하나 더 있는데요. 레네 팬덤은 극성이기로 유명한데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사고는 터졌죠. 지난 낭시와의 격돌에서 연막탄을 사용한 팬들로 인해 프랑스 축구 연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일정에서의 원정 관람이 불가해진 것이죠. 그나마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호재를 스스로 뿌리친 셈인데요. 결장자 정보는요. 비드라 하우트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렌의 원정 경기 운영 능력은 언제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집중력을 높여왔으나 현 시점의 페이스라면 성과를 장담할 수 없죠.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적으로 스쿼드 운영 폭이 넓습니다. 과부하에 직면할 렌의 선전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1 핸디캡 승 접근은 지향하는 편이 안전해 보이고 홈승 2.5 오버 정도는 충분히 접근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비야와 엘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세비야입니다. 예상보다 페이스가 더 나쁩니다. 올 시즌 대체로 페이스가 좋았던 전력들이 3경기 이상 잠잠한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소지는 충분히 존재하죠. 가뜩이나 워낙 득점력 부문에서도 신뢰도가 낮았던 전력이기도 한데요. 동기부여를 갖춘 중하위 전력들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직전 오사수나와의 격돌에서는 상대의 강력한 1차 압박에 휘둘리는 장면이 많았고 가까스로 얻는 기회는 네시리가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콘데가 경기 막판에 얻은 귀중한 PK 상황에서도 라키티치가 실축했죠. 득점력과는 영 거리가 먼 것이 현 페이스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의 평균 볼 점유율은 무려 69%입니다. 철저하게 템포를 통제하고 코어 잠식을 꾀하는 것이 1차 목표인데요. 문제는 그런 것 치고 슈팅 헌납 빈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역습 효율이 좋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이들이 언급한 3경기에서 내어준 평균 유효 슈팅 빈도만 7회입니다. 언급한 슈팅 중 86%를 상대의 일선 자원들이 기록했죠. 일선으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전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고요. 앞서 언급한 대로 1, 2선의 존재감이 너무 뒤떨어집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클럽들은 2겹, 3겹 이상의 수비 조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제한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로를 꺼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직전 오사수나와의 격돌에서는 고작 9회 슈팅 시도에 만족해야 했는데 이 중 1선의 몫은 단 3회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2, 3선 자원들의 무리한 슈팅 시도였죠. PK 박스 내 진입 자체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최대 한 골 내외의 성과에 그칠 전망인데 라멜라, 미르 등의 단기 페이스도 낙제 수준이며 오캄포스는 당장의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갓 합류한 임대생 마샬은 딱히 인상적인 페이스를 보이지 못하고 주변 1, 2선 옵션들과 섞이지 못했죠. 로페테기 감독은 이를 두고 더 활약해야 한다라며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일선 추가 합류가 당장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결장자는요. 오캄포스, 코로나, 델라니, 수소, 라멜라, 나바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그 14위의 엘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2연전에서 인상적인 대응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19위 알라베스를 상대로 3골 대량 득점을 앞세운 역정승을 신고하기도 했죠. 하위 전력들 중에서도 이들의 단기 페이스는 극상 수준인데요. 앞서 상위 전력들을 상대로 동기부여를 발휘할 수 있는 팀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엘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고로 현재 리그 5경기에서 패배가 없는데 이는 1970년 이후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죠. 역대급 페이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연 보예와 밀라의 퍼포먼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높이 싸움 능력과 신체 조건이 탁월한 보예는 한 명 이상의 수비수를 묶는 데 공헌을 할 수 있으며 밀라는 어디서든 자유로운 슈팅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부지런한 1차 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세비야의 최후방을 상대로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이 싸움에서의 경쟁력 문제는 극복해야 할 최대 난제인데요. 직전 레알 마드리와의 격돌에서는 세트피스, 크로스 상황에서 여러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세비야의 제공권 장악 능력이 꽤 괜찮고 심지어는 세트피스 득점 부문으로 리그 1위를 점하고 있죠. 실점 가능성을 원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마르코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체는 리그 5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70-71 시즌 이후 최다 무패 기록인데요. 말 그대로 최상의 페이스를 내달리고 있는 셈인데 하필 세비야는 질주를 멈추고 있습니다. 워낙 득점 부문에서는 자신이 없었는데 근래 운영 싸움에서도 약체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있죠. 전개 속도가 빠르고 1차 압박 능력이 좋은 엘체는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승부 2.5 원더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옳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